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년만 쉬어도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요즘에 1년만 쉬는 게 아니죠. 1년, 2년, 3년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1년 이상 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1년 쉬게 되면 2년까지 가는 거 우습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쉬면 쭉 쉬게 돼. 그러니까 1년만 딱 쉬고 일해야겠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2년, 3년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장기 백수가 된 분들도 한 몇 달만 쉬고 예. 말하지 했다가 지금 1년, 2년 돼버린 거야 이게. 정말로. 오래 쉬는 분들도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쉴 거라고 예상 못했다. 왠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오랫동안 놀면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월화수목 금토일 다 챙기지 않습니까? 예. 시간 개념, 요일 개념 확실하잖아. 근데 백수가 되면 평일이지 주말이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시계도 잘 안 봐. 어차피 뭐 스케줄도 없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아, 킹누리님 고맙습니다. 역시 흐름. 킹루루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름 시작하나요? 예. 그러면 내가 1년을 쉬는 건지, 그 2년을 쉬는 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1년 쉬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왔다 해도 1년 동안 진짜 막, 뭐,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커뮤니티만 하고 이러잖아. 다 까먹습니다. 그럼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 무서워요. 예. 보통 백수기간 길어지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뭐냐면 이제 대인기피증이야. 왜 사람 만나는 게 무섭냐면 일단 그런 거 내가 지금 일을 안 하니까 누굴 만나는데 떳떳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다른 사람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데 나는 일을 안 해. 뭐 한두 번에 만날 수 있겠지. 근데 매번 만나면 좋아할까 이게? 사람들도 안 좋게 보겠죠. 왜냐하면 백수가 되면 보통 얻어먹는 쪽입니다. 돈을 내는 쪽이 아니라. 한두 번이야 뭐 직장인 입장에서 그래 너 요즘에 일 안 한다면서 그 이번에 나왔으니까 계산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볼 때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밥 사달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돌았나. 누구는 뭐 돈이 많은 줄 아나. 나도 힘들게 돈 버는데 지는 꽁으로 벌려 하네. 완전 사회에서 박살났네. 싫어하지 이게. 예. 그러다 보니 사람 안 만나게 돼. 못 만나게 되죠 이게. 그리고 가족들도 날 별로 안 좋게 보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세상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지죠 이게. 그러면 이제 방 밖으로도 안 나가는 거야. 예. 집 밖으로 다 안 나가게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둔의 외톨이 히키코모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년이나 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5년 노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컨텐츠 보니까 이제 9년 노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제 수도 봤을 땐 저는 거의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잠을 쪼개가면서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 놀긴 했지만 다 포기하고 놀아본 적은 없어요. 가장 오래 놀았던 기억이 3달이에요, 3달. 예,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구할 때 3달?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성격이 좀 뭔가 있잖아요. 뭐 쉬는 거 좋아하지만 오랫동안 쉬는 거 좋아하잖아. 왜냐하면 지겨워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 쉬더라도 뭔가 잡아야 돼요. 쉬더라도 그냥 있잖아. 멍 때리고 쉬는 거 좀 아까워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고 집에 그냥 누워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우울해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 받아도 우울함 못 느끼는데 일을 그만두면 우울함 느껴요. 왜냐하면 뭔가 하루를 아무 어떤 그런 성과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면 뭔가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그래서 저는 쉬더라도 막 그런 게 있어. 쉬더라도 어디 막 걸어가지고 막 40km 있잖아요. 막 행군 가는식 막 그렇게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앉아요. 뭐 한 50km 확 한 바퀴 싹 돈다.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돈을 안 벌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려운 게임을 하루에 뭔가 도파한다거나. 목적을 가지고 백생을 해요. 그렇게 해도 한 2달 넘어가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1년 넘게 논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제가 뭔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현정님? 전부 놀랍죠? 이 사람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네? 도대체 자는 시간이 언제야? 유튜브 영상 꼬박꼬 올라오고. 기계처럼. 눈 깜짝하면 하나 올라오고. 또 지나면 하나 올라오고. 거의 매일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이게 여러분 뭐 제가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겠지만 유튜브에 저같이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썰픈 유튜버도 많지. 근데 그분들도 하루 영상 2개 올리는 걸 버거워합니다. 저 몇 개 올립니까? 하루 기본 11개입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 올라가는 게 보통 330개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래서 1년 단위 올라가는 영상들이 보통 3,900에 4,000개 사이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어마어마하죠. 물론 저는 뭐 영상에 자막을 넣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그런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현정 원테이크로 H6S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올리기 때문에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아무튼. 제가 늘상 말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퍼지면 안 돼요. 놀더라도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 놀더라도 있잖아요. 집에서 맨날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안 씻고 있지 말고, 그 청결 유지하시고, 밥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일단, 중요한 게,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그리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독립해서 버스 일하면서 자가에 혼자 살고 있고 본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휴무 때는 웬만하면 본가 방문합니다. 물론 독립 전에는 본가에서 출퇴근했고요. 70이 넘으신 부모님은 지금도 제가 운전하면서 사고 날까봐 늘 노심초사 걱정하십니다. 지병은 없지만 부모님 예전보다 기력이 없으시네요. 버스 운행하다 부모님 생각나면 순간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승객들 보는데 울 수도 없고 울다가 사고 날 수 있어서 라고 적었습니다. 아, 이분 제 방송에 꾸준하게 댓글을 다는 분이에요. 그 서울에서 시내버스 하시는 분. 제 방송에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 전국에. 근데 서울 시내버스가 제일 많아. 요즘 시내버스에 관심을 가지도 많잖아요. 뭐 부모님 뭐 아프시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뭐 늙으니까. 뭐 좀 건강하시면 좋긴 한데 이 건강이 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 결혼하신 분도 부모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도 이분 아까님 하잖아요. 이분은 돈을 벌고 뭐 먹고 살만하니까 사실 크게 걱정 안 돼요. 진짜 걱정되는 분들은 일도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분들이죠. 장기 백수의 거의 절대 다수는 예, 부모님 집에 얹혀 삽니다. 왜냐 돈을 못 버니까. 백수라 하더라도 돈은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좀 빨대를 꼽는 거죠. 문제는 부모님이 언제까지 일할지, 언제까지 건강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직장을 다니고 자기가 하는 분들도 부모님이 아프시면 걱정되는데, 나이 먹으면 더 걱정되지. 특히 백수인분들은. 왜냐, 내가 부모님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보통 백수분들이 나이 먹으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전부 다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생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 내가 그동안 부모님 때문에 고생시킨 것 분명히 돌려받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백수인분들 중에서 집이 잘 살고 넉넉한 분들은 거의 없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부모 일을 못하시면 생활고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겠죠, 이게. 생깁니다.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일본처럼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뭔가 며칠만 뭔가 이제 뭐 생활 반응 같은 게 없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일본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예. 만약에 부모님이 만약 노인되면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합니다. 방문해.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생활 반응 같은 거 없으면 바로 경찰 신고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일본처럼 안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공권력이나 어떤 시스템이 좀 미비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아날로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나 외딴 데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옛날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보화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하면 보통 그 동네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이 육아내가지고 예,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예. 보통 동네마다 그 관할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예. 뭐 사회복지 공무원도 있지만 보통 그 동네마다 우리나라가 복지관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가지고 유기적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해요. 근데 문이 안 열린다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바로 119 신고해요. 바로. 그래서 일본 같은 꼼수는 안 먹힐 겁니다. 장난컨대 안 먹혀요. 특히 대도시는 택도 없습니다. 예. 서울이나 광역시는요 택도 없습니다. 저 아예 못 써먹어요. 지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 대전 이런 데는 못 써먹어요. 절대 택도 없어요. 그런 데는 워낙에 전산망이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꼼수 못 부립니다. 꼼수를 부렸다 오히려 감옥 가 저게 진짜로 부정수급으로. 우리나라 저런 거 정말 잘 잡아내요. 부정수급 같은 것도 잘 잡아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애초에 저런 꼼수가 안 통할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가능한 게 일본은 아직도 옛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그 아날로그 문화. 그래서 일본은 지하철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전철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지하철 같은 것도 다 전선 연결돼 있어가지고 몇 분에 도착하고 어느 역에 나와 있고. 예. 그 뽀록지를 못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도 몇 분에 도착하는지 다 나오는데 세세하게 다 나오잖아. 정확하게.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보가 잘 됐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 그런 꼼수를 못 부린다는 겁니다. 꼼수를. 아무튼 지금 이제 쉬고 계신 분들, 백수인분들은 지금 쉬더라도 언젠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준비하세요. 너무 퍼져 있지 마시고. 나중에 부모님 아프시고 일 못 하시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놀았을까? 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